여러분은 호남, 전라도에서 태어난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아, 좋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그렇게 지역색도 없었고 내가 굳이 전라도 광주에서 태어난 게 그렇게 많이 자랑스럽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고 살았습니다. 역사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다가 요즘에 와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야, 이 큰 우주의 작은 지구라는 곳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나는 왜 백인이 아니고 황인종으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중국인이나 일본인이 아니고 한국인으로 태어났을까? 그리고 나는 왜 한국에서 경상도 사람이 아니라 전라도 사람으로 태어났을까? 호남 전라도에 대한 자긍심이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우리 역사 바로잡기 연구소 출판사 대표님도 고향이 광주 송정리고 선산이 화순에 있다라고 하는데 이 양반은요 그냥 막 호남 그러면 눈물 그런 거를 하면서 우리 타이거즈가 막 이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고향 호남에 대한 자부심을 임진왜란사 공부하면서 다시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상당한 충격을 받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유튜브에서 임진왜란사만 65편을 촬영을 했고 이게 임진왜란사만 거의 1억 뷰 가까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이순신의 바다를 썼습니다만 제가 조금 교만해지자면 이순신 장군 돌아가시고 이순신 장군 역사서로는 제 책이 가장 많이 팔렸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칼의 노래는 소설이니까 칼의 노래 김은 작가님 건 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 건 역사서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가 느낀 임진왜란에 대해서 뭔가 역사하는 사람이 확언하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런 것 같다는 것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임진왜란은 전라도와 일본의 싸움이었습니다. 이순신 관련 영화나 드라마 볼 때마다 짜증납니다. 왜요? 이순신 장군은 100% 전라도 사투리를 쓰셨습니다. 전라도 군인들과 그 수없이 많은 이순신 장군 휘하에 이순신이 믿었던 부장들, 휘하 훌륭한 장수들 전부 다 호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양무 호남 시무 국가, 호남이 없으면 이 나라가 없다는 표현을 그냥 한 게 아닙니다. 그나마 영화 명량에서 그 이름 없는 녹군들이 격렬했던 해전을 치르고 나서 우리 후손들이 우리를 기억이나 할란가 하고 전라도 사투리로 표현하는 거 보고 그나마 그 부분은 조금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순신이 전라 좌수사였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혹시 이역기라는 장군이 전라 우수사였다는 거 알고 계시죠? 여기서 또 이순신 장군 이야기를 하고 싶네. 여러분, 보통 임진왜란사를 띄엄띄엄 들여다보신 분들은 아니 이순신 장군이 잘한 것도 있지만 조선 수군이 원래 강했던 것 아니야 라는 착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이순신 장군 관련 책을 써서가 아니라 이순신 장군은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두려움을 갖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 뭐지? 이 양반 뭐지?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위인전기를 많이 보죠. 근데요, 세종대왕은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의 마음 한글 창제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여러 과학기구들. 그런데 기본적으로 왕은 물론 그 안에서 왕이 되기 위한 경쟁 과정을 거쳤겠습니다만 다이아몬드 수저입니다. 조선의 왕이 몇 명입니까? 27명이죠. 그중에 굳이 진짜 죄송합니다. 순위를 제가 감히 정해서 죄송한데 1등이 세종대왕이면 2등이 정조고 27분의 1, 15분의 1 수준. 절대 폄훼가 아닙니다. 그리고 위인전기를 보면 그냥 타고난 DNA가 훌륭해가지고 그림을 잘 그리고 노래를 잘하고 음악적 천재성이 있고 머리가 좋아서 과학자가 되고 그렇게 존경하는 마음이 생겨납니까? 진짜 존경하는 마음이 드는 위인들은 어떤 위인들이죠? 자기 인생을 바쳐서
자기 이한 몸을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했고 그로 인해서 국가와 백성이 평안했으면 그런 걸로 인해서 보통 우리가 감동을 느끼죠. 제가 남자여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쟁 영웅들에게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이순신은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사람 소설 속의 주인공으로 누군가가 이순신이라는 인물을 만들어내도 이거 요거도 먹을 수준입니다. 그리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혹시 외계인인가 생각해 진짜 해봤습니다. 진짜라니까 이순신 장군을 들여다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먼 미래에서 타임머신 타고 돌아온 양반이지 않을까. 먼 미래에 이 한반도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으니 타임머신이 개발됐을 때 역사를 바꾸기에 이 시절로 딱 보낸 인물이 아닌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순신 장군이 23번 싸워서 23번을 다 이기셨습니다. 이순신 이야기 10분만 하고 호남으로 갈게요. 이게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알렉산더도 제갈량도 징기스칸도 모두들 전투에 패합니다. 이순신은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자가 원래 조선의 수군이 더 강했던, 당시 조선은 멍청하게도 수군은 일본이 강하고 육군은 우리 조선이 강하니 육지에서 싸워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일본은 육군도 우리가 강하고 수군도 우리가 강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일본의 수군은 여러분 고려시대부터 우리나라 서해안 남해안뿐만이 아니라 당시 중국 동해안, 명나라 동해안까지 전부 다 집어삼키면서 당시 동남아시아까지 항해를 하고 다녔던 동북아 혹은 그냥 아시아의 바다의 맹주입니다. 임진왜란 때 조선이 너무 무력하게 털렸다라고 생각하는데 입장 바꿔서 당시 10만에서 20만 대의 병력 중에 조총을 들고 있는 3만 병력이 만약에 당시 영국 섬나라를 침략했더라면, 프랑스에 상륙했더라면 걔네들은 막을 수 있었을까요? 그만큼 당시 일본의 군사력이 강했습니다. 왜? 전국시대 120년 동안의 전쟁 경험을 갖고 그걸 통일한 힘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임진왜란 때 일본은요, 당시 예를 들어서 함대를 만드는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과 싸우기 위해서 보낸 함대 숫자가 세키분의 안택선 주요 함대들입니다. 이것들 계산해 보면 1500척이 나옵니다. 근데 이순신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나라의 해군 제독이었습니다. 정부에서 단 한 척의 함대도 만들어주지 못한 나라의 해군 제독이었습니다. 이순신이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승리했던 거지, 바로 일본이 침략해 왔을 때 경상 좌수사 박홍과 경상 우수사 원규는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웃는 말로 만약에 경상도 수군 제독이었다라면 이순신 장군이, 이거는 임진왜란이 아니라 임진왜변 정도로 끝났을 수도 있다. 당시 수십만의 병력과 함께 건너오는 왜군들이 바다에서 미리 수장됐을 수도 있다. 이순신은 그만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순신이 얼마나 소설 속의 인물인가만 짧게 보겠습니다. 23번 싸워서 23번을 다 이깁니다. 일단 이거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진짜 그랬고요. 단 한 척의 판옥선도 잃지 않습니다. 전투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이 전투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최선의 방법으로 싸워냅니다. 그게 너무 멋있고요. 두 번째, 거북선을 만듭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본 하면은 일본의 오사카성 막 벚꽃 떨어지는 거 생각나시죠? 중국 하면 만리장성, 영국 하면 국회의사당, 그다음 프랑스 하면 막 개성문도 있고 세느강도 있고 뭐 에펠탑도 있고 뭔가 랜드마크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하다못해 스페인 그러면 막 투도 있고요. 노르웨이 그러면 바이킹 배. 한국 그러면요, 거북선 해야죠. 한강에 거북선 수십 척 떠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왜 올림픽 마스코트가 호랑입니까? 호랑이 한 마리라도 삽니까? 우리 동계 하계 올림픽 월드컵 다 치른 나라입니다. 근데 마스코트가 왜 호랑? 마스코트 거북이어야죠. 올림픽 폐막식에 거북선 등장해가지고 얼마나 일본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제가 제 혼자 느낀 게 아닐 겁니다. 거북선 안 멋있습니까? 그 멋있는 배를 창안하고 이게 실전에
원래 거북선은 태종 이방원 때 비거도선이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원래 이 조선의 그 함대 판옥선은 정걸라는 여기 역시 호남 분이신데 정말 정걸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 우리 삼국지의 황충은 알지만 나이 80 정걸은 모르죠. 그러니까 이순신이 대단했던 게 자신이 전라자수사가 되고 나서 일본이 침략이 올 것 같으니까 경험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정걸 장군을 자신의 고문으로 부르는데 이 정걸은 30년 전에 전라자수사 경상우사를 역임한 분입니다. 요즘 같으면 검찰총장이 자신의 30년 검찰총장을 옆에 불러놓고 검찰이 이끌어갑시다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응해준 정걸 장군도 대단하고 그 정걸 장군을 부른 이순신도 대단한 거죠. 그 정걸 장군이 판옥선을 만드신 분입니다. 근데 이 판옥선을 만들어서 일본의 배와 싸울 수 있지만 일본 아이들의 백병전이 너무너무 뛰어나니 일본 아이들이 우리 판옥선에 올라타면 우리는 무조건 그 배를 빼앗기니 안 되겠다, 그 판옥선의 뚜껑을 씌워야 되겠다가 거북선에 창안 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도 올라탈 수 있으니까 올라타면 가시 박히게 해야 되겠다, 엉덩이 찔리게 해야 되겠다고 쇠못을 박았을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거북선이 만들어지는데 기존의 판옥선 자체가 굉장히 무겁고 큰 배입니다. 거기에 뚜껑을 씌웠습니다. 뚜껑을 씌운 배에서 포를 쏘면 포의 함대의 진동을 이겨내며 얼마나 빠른 속도로 노군들이 노를 저었을 때, 이거 정말 중요한 거죠. 근데 그런 거북선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나대용 등과 함께 거북선을 만들어서 이걸 실전에 쓰겠다는 생각은 분명히 이순신이 했으며, 내가 아까 이순신 장군께서 왜 외계인이지 않을까 혹은 타임머신 타고 오시지 않았을까라고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대단한 거북선을 처음 만들어 놓고 진수식 이걸 실제 바다에 띄우고 이게 전장에 나가도 되겠는가 실험해 본 날이 임진왜란 하루 전인 1592년 4월 12일입니다.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너무 왜 또 흥분하죠? 전승합니다. 거북선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순신 장군의 문학적 재능, 난중일기, 여러분 이거 세계 기록유산입니다. 우리나라가 기록유산이 굉장히 대단한 나라입니다. 지금 17개에서 해마다 추가가 돼서 저조차 헷갈리는데 이게 세계 3위입니다. 중국, 일본을 제낍니다. 그런데 그 기록유산 중에 거의 국가적 기록물이 많습니다. 우리가 훈민정음 해례본을 세종 혼자만의 창작물로 보지 않습니다. 조선왕조 실록을 개인이 쓸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팔만대장경을 개인이 조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는 개인 작품 중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이 된 건 정조대왕의 개인 일기 일성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순신의 난중일기가 있습니다. 근데 난중일기에서 여러분 또 타임머신이나 이런 생각 안 해보시면 이거 역사적 상상력이 풍부하지 않은 겁니다. 당시 조선 인구가 1000만인데 왜 그중에 가장 바쁜 이순신이 일기를 쓴단 말입니까? 임진왜란 3대 기록물이 난중일기와 유성룡의 징비록과 조경남이라는 사람의 난중잡록입니다. 혹자는 이순신은 일기를 썼고 원균은 일기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원균이 비난을 받는다라고 원균 지지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난중일기를 씁니다. 그리고 전쟁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 국력이 약했던 조선이라는 나라에 하필 왕은 조선 역사상 최악의 암군 선조였습니다. 맞죠? 그리고 옆에는 또 최악의 빌런 원균이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전쟁 중에 자신의 아들과 자신의 어머니의 죽음을 경험해서 당시 조선 백성들의 고통과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장에서 죽을 때도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가 아니에요. 내 부하들에게 알리지 말라 하고 마지막 전장에서 마지막에 죽습니다. 이런 미스테리한 이런 신화적 인물이 우리 조상이었다는 거 정말 무한한 감동을 느끼고, 이순신은 실제로 학문적으로 들고 세계에서 너희 나라에서 가장 너희가 존경할 만한 장수랑 1대1로 한번 매치업 시켜놓고 비교해보고 누구를 존경할 만한가 한번 들여다보면 이건 이순신만큼 감동을 줄 수가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순신을 영국의 넬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넬슨은 국가가 영국이잖아요. 이순신은 조선의 장수고. 그래서 이순신 정말 대단하다. 근데 이순신이 전라 좌수사였다. 이순신 휘하에 수없이 많은, 제가 지금 이름을 다 나열하려다가 지금 참았습니다. 그 많은 장수들이 전부 다 호남 사람이었다. 그리고 원균은 거의 뭐 판옥선 몇 척 데리고 따라다니는데 이순신이 의지했던 유일한 또 인물은 전라 우수사 이혁기였다.
그래서 실제로 전라도 수군들이 없었으면 임진왜란은 그냥 끝났다. 지도가 있었으면 확인이 될 텐데 부산에서 내려서 상주의 부산성, 동래성 깨고 상주, 그 다음에 어딥니까? 어딘가요? 상주에서 이일장군이 깨지고 그 다음 신립장군을 뚫고 한양을 점령하고 개성에서 평양까지 제1선발 권희씨가 가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그랬을 때 2선발 가토는 함경도로 갑니다. 3선발 구로도는 황해도를 먹습니다. 시마즈는 강원도로 갑니다. 결과적으로 조선 8도가 완전히 일본의 손아귀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임진왜란이 막 발발했을 때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첫 침략지였던 부산 쪽에 정발 장군 부산성과 동래성 송상현 장군이 지키고 있었던 곳은 무자비한 학살이 이루어진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두 번째 전투의 무자비한 학살 이후에 실제로 일본군은 조선인을 많이 죽이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자신의 부하들을 조선에 원정을 보냈는데 그 부하들에게 각각 조선의 8도를 나누어 준 겁니다. 고니시 소소행장 너는 평안도 먹어. 우키타 너는 자신의 양아들입니다. 너는 경기도 먹어. 가토 기요마사 가등청정 너는 함경도 먹어. 구로다 너는 황해도 먹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장수들이 그 자신의 영지가 될 거기 때문에 그 지역의 백성들을 함부로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진왜란 초창기에는 친일파들이 많이 양성됩니다. 이들을 순외자라고 합니다. 외를 따르는 사람들. 근데요, 아니 조선에서 노비였고 괜히 난 토지도 없고 소장농이고 그러면 새로운 세상이 올 수 있겠네라고 실제로 일본 편을 들었던 조선인들이 다 등을 돌립니다. 왜? 가장 이 15, 16세기와 17, 18세기를 당시 일본의 전국시대와 에도막부, 우리 조선 전후기를 이해할 때 저에게 너 조선에서 노비로 태어날래? 일본에서 농민으로 태어날래? 조선 농민이 될래? 일본 농민이 될래? 그러면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조선 노비가 될래? 일본 농민이 될래? 그럼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조선 양반이 될래? 일본 사무라이가 될래? 그것도 고민스럽습니다. 당연히 이 땅에 살아야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일본 농민은 그냥 조선 노비만 못하는 삶을 삽니다. 정말 조선이라는 나라가 워낙 우리가 역사를 들여다볼 때 피지배층은 항상 착취당했고 지배층은 무능했고 나쁜 놈들이었고 이렇게 공부를 시켜서 그렇지 조선에는 기본적으로 자기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생산량의 10분의 1입니다. 일본은 그냥 생산량의 절반을 뺏겨요. 그리고 노비들이 드라마나 이런 데서 착취당하고 그런 장면이 많이 나와서 그렇지 조선 역사 500년을 통틀어서 양반집 권력자가 노비를 때려 죽였다는 기록이 몇 손가락에 꼽습니다. 그랬다가 아주 왕에게 혼나고 맞아 죽기 일본 직전까지 갑니다. 세조 때 이름이 홍윤성이 아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병헌 나오고 최근에 무슨 드라마 있었잖아요. 미스터 션샤인인가 거기 보면 멍석마리에서 죽이죠.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생명중시 국가가 조선입니다. 근데 일본은요,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시대를 통일하자마자 칼사냥을 해버립니다. 칼사냥이 뭡니까? 각 전국시대 영주들이 또 들고 일어나서 또 전쟁할까봐 사무라이들만 칼을 들고 다닐 수 있다. 그리고 사무라이들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리를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일본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사무라이들이 어떤 마을에 나타나면 농민 입장에서 자기 부인 예쁘면 고개부터 이 땅바닥에 쳐박죠. 많이 역사가 좀 왜곡되어진 측면이 있다. 그래서 그 일본의 식민 지배 속에서 조선인들이 바로 반기를 듭니다. 그리고 일본 장수들부터 그 도를 책임지기로 했던 것들이 너무 무식해가지고 도저히 천자문조차 모르니까 그들을 믿고 따를 수가 없는 거죠. 중요한 건 이제 그럼 호남의 지배자를 누구로 책정하냐면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오바야카라는 전국시대 100년 동안에 5손가락 안에 들 정도의 최고의 무장이고 토요토미 히데요시와 나이도 비슷해서 1대1로 서신을 주고받을 수 있는 임진왜란에 참전했던 일본의 무장 중에 네임드 랭킹 1위였던 사람에게 호남을 줍니다. 자, 이순신과 이역기의 역할은 당시 개성과 평양까지 올라갔고 선조는 우주까지 도망을 갔을 때 그 한양과 개성과 평양에 주둔해 있는 일본군에게 보급이 돼야 되는데 중간에서 의병들이 이걸 끊어먹기 시작하죠. 그럼 보급이 되려면 바다로 서해 바다를 타고 가서
한양에 들어가려면 한강 밀물대 들어가야 되고 임진강 타고 개성에 들어가야 되고 예성강 타고 개성에 들어가야 되고 대동강을 타고 평양에 들어가야 되고 압록강을 타고 의주를 막아서 선조가 망명을 못하게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서해바다를 못 가게 이순신이 콱 틀어지어 버리니까 이순신은 나라 전체 전쟁 돌아가는 상황을 100%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다만 지켜서 이 새끼들 서해바다로 못 돌아가게 하면 육지에서 고립된다. 그러니까 일본의 생각은 뭐죠? 그러면 호남이 제일 곡창지대고 당시 호남은 조선의 발목 역할을 한다. 호남이 무너지면 당시 실제 조선의 모든 식량의 3분의 1이 전라도에서 나왔지만 당시 경상도 충청도가 전부 다 일본의 선악에 들어간 입장에서 호남의 쌀이 모든 조선의 군인들과 의병을 먹입니다. 그러니까 고바야카에게 호남을 육지로 들어가라. 당시 호남의 가명, 도청 소재지가 전주입니다. 육지로 호남을 공격해서 이순신을 육지에서 공격하라. 여러분 이순신이 육지에서 공격당하면 답이 있습니까? 이순신은 수군인데 육지에서 이순신이 백병전에서 싸워서 일본군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고바야카가 호남을 공격합니다. 근데요, 호남 사람들은 기질부터 달라요. 이게 제가 아까 호남과 일본의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아쉬운 게 뭐냐면 원래 조선 왕조 이씨 왕들은 전주 이씨라고 해가지고 자신들의 본뿌리가 전주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이 건국되고 200년 동안에 호남은 굉장히 우대받았습니다. 그런데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3년 전에 정여립 모반 사건이라고 해가지고요. 기축옥사라고 해서 조선왕조 500년을 통틀어서 가장 많은 학살이 일어납니다. 선조가 호남의 지식인들 1000명을 죽여버립니다. 이게 역사에서도 많이 배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을 주도했던 송강 정철을 비롯한 서인들의 국가가 되거든요. 앞으로 서인에서 삐져나온 노론들의 국가고 노론에서 삐져나온 세도 가문의 국가가 되기 때문에 이것들이 지그들이 그렇게 사람을 죽였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그래서 선조 보고 우리가 암군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오죽하면 그때 정여립 모반 사건 때문에 호남에서는 글 읽는 소리가 끊겼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호남에서 최고 권력자였던 이발 가문이라든지 이런 가문들은 멸족을 당해버립니다. 이렇게 선조가 호남의 지식인 1000명을 죽이고 호남을 발로 밟았는데 그 이후에 3년 이후에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도 가장 많은 의병이 전국 단위를 비교해도 호남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호남이 버텨서 싸우는 겁니다. 이제 저는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거고 일본의 최고 네임드 무사 고바야카가 전주를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고바야카와는 이치로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하였던 승장 앙코쿠지를 웅치로 보냅니다. 이 앙코쿠지가 일본의 그 세키가라 전투라고 일본인들이 가장 영화로 많이 보는 그 에도 막부, 그러니까 토요토미 히데요시 가문과 도쿠가 이에야스 쪽을 결정짓는 전투에서 도쿠가 이에야스가 이기고 딱 3명을 죽이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앙코쿠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명한 인물인지 알겠죠. 그나마 진짜 이건 제가 보람을 느낍니다만 제가 임진왜란사를 공부하고 나서 이 이야기는 싹 빠졌습니다. 임진왜란사를 제가 강의하기 전에는 야 이름도 없는 무장들이 와가지고 조선에서 난리치고 갔는데 이런 말들이 있었다가 제가 들여다보니까 아니에요. 일본에서 일본인들에게 가장 인기 많고 유명했던 인간들이 당시 조선에 침략해 왔던 겁니다. 그 앙코쿠지가 웅치고개를 넘다가 일본군에게 성에서 우리 조선군이 싸우는 게 아니라 야산에서 싸웁니다. 호남의 군인들입니다. 김제 군수 정담, 의병장 황박 등등 나주판관 김 누구 이름 헷갈립니다. 이들이 싸우는데 얼마나 이 호남 사람들이 가열차게 경상도에서 성에서 전쟁하는데 총 몇 방 쏘면 다 도망갔던 사람들에 비해서 얼마나 목숨 걸고 싸워버리는지 앙코쿠지가 웅치 고개를 넘어서 그 조선인들을 다 모아서 호남 시신이겠죠. 호남인들의 시신을 모아서 무덤을 써주고 팻말을 꽂아줍니다. 조선의 정의로운 강과 쓸개. 깜짝 놀란 겁니다. 이렇게 싸우는구나. 그래서 웅치고기를 넣고 그 다음 인덕원이라는 곳에서 저기 평촌이 인덕원인가요? 그러면 말 잘못했습니다. 안덕원이라는 거기가 안덕원입니까? 네? 그러면 안덕원이라는 곳에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장수 하나가
일본군이 진을 치고 있는데 밤에 기습해서 그 안코쿠지 군대를 완전히 패퇴시켜버립니다. 왜 이런 게 감춰질까요, 임진왜란에는? 그래서 안코쿠지 군대가 물러납니다. 안코쿠지 군대가 패배하고 물러나요. 전주를 포기하고. 그럼 안코쿠지의 대장이었던 고바야카가 그 전주를 점령하기 이치고개로 옵니다. 그 이치고개에서 어떤 뛰어난 장수 한 명이 얼마나 용감무쌍하게 싸웠고 그곳에서 고바야카를 이겼는지, 그리고 고바야카가 패배하고 물러나게 되면서 호남의 육지가 지켜집니다. 그때 호남의 육지가 지켜지지 않았으면 그냥 임진왜란은 끝납니다. 이순신을 육지 쪽에서 여수에 있는 이순신을 공격했을 때 이순신은 바다에 떠돌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순신도 그냥 끝나는 거죠. 근데 누군가가 그렇게 막아냅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일본은 임진왜란을 통틀어서 자신들의 가장 큰 패배는 이치 전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 호남의 전투들은 감춰져야만 할까요? 그럼 이 이치 전투의 영웅이 누굽니까?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제가 임진왜란사에 바다에는 이순신, 육지에는 누구? 황진하고 밝혀냈죠. 하필 이분 성이 황씨라. 네가 그러는 거 아니냐. 덕분에 지금 황진 영화가 제작 중입니다. 그 황진 장군은 이치 전투에서 우리가 실제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자료가 보여지면 그 싸우는 장면을 제가 실록을 보여드릴 텐데, 제가 역사서를 많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실록에 나와 있는 어떤 장수 중에 이렇게 날아다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황진이라는 장수는 임진왜란이 일어날 것인가 안 일어날까 통신사를 먼저 보내거든요. 선조가 황룡길, 김성일과 함께 그들을 호위무사로 갔다가 일본에서 무력을 뽐내고 활솜씨를 뽐내고 나서 아, 일본이 침략해 올 것 같구나. 당시 종육품 지방간 중에는 가장 말단이었던 지금 현재 전라도 화순의 동복 현감이었습니다. 종육품 현감이 이치전투에서 날아다닙니다. 근데 이치전투에 순찰사가 권율이었습니다. 역사 왜곡이 어디서부터 들어가냐? 권율 대단하죠. 이치에서 총사령관이었습니까? 아니 이순신 장군이 총사령관이어서 이순신 장군이 모든 영예를 가져가냐? 경우가 다릅니다. 왜? 이순신은 모든 전투에서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가를 이순신이 다 고민했고 모든 걸 이순신이 훈련시켰으며 이순신이 모든 함대를 준비했기 때문에 다 이순신의 공이 맞습니다. 물론 그 부하들도 너무너무 훌륭했지만, 그러나 이치전투에서 권율은 그냥 할아버지입니다. 권율은 무신이 아닙니다. 권율 장군은 그냥 문신입니다. 그리고 당시 나이가 60에 육박합니다. 전투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운 좋게 권율 밑에 황진이 있었죠. 그런데 원래 조선의 지방제도에 입각하면 이 지방간이 이 지방간에게 명령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걸 수평관계라고 합니다. 부윤, 부사, 목사, 군수, 현령은 서로 수평관계입니다. 풍계 차이는 있지만 대신 이들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건 순찰사와 도병마사와 관찰사가 됩니다. 근데 운 좋게 권율이 일주일 전에 순찰사가 됐기 때문에 총사령관이긴 하지만 당시 그 이치 전투를 치러냈던 모든 병력 700의 병력은 황진의 병력이었고 실제로 전투 현장의 모든 준비를 황진이 다 했으며 실제로 모든 전투를 황진이 다 이끌었죠. 그리고 나서 이게 소문이 납니다. 그래서 정철이 호남 지역을 내려왔다가 야, 이치 전투 황진이 다 했다는데 황진의 풍계가 올라갑니다. 이 황진이 수원의 독산성 근처까지 왔다가 적진을 정탐합니다. 아, 그 전에 아까 앙코쿠지라는 일본의 승장이 웅치를 넘어서 인도권에 밤에 진을 치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깼다라고 했죠. 실은 그때 제가 이름을 이야기하잖아요. 그것도 황진입니다. 앙코쿠지를 패퇴시키고 고바야카를 패퇴시킨 황진이 사품 정도로 승진해가지고 적진을 헤매다가 적에게 포위당합니다. 기록에 명확히 있습니다. 아, 황진 장군께서 죽었겠거니. 홀로 적진에 포위된 황진이 다음 날 말을 뺏었다고 혼자 달려오고 수백 명의 일본군이 쫓아오는데 수염이 관훈장 같았거든요. 황진 장군이. 수염에 일본군의 피 고드름이 맺혀 있습니다. 그래서 1592년 임진년에 황진의 활약은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순신 장군이 종삼품에서 그 임진년 6개월 동안에 정삼품으로 승진할 때 황진은 종육품에서 6개월 만에
정상품 충청도 도병마사가 돼버립니다. 임진왜란 정체를 통틀어서 가장 빠른 승진이죠. 그 충청도 도병마사가 됐던 황진이 안성에 가면 죽주산성이라고 있습니다. 일본의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가장 무력이 뛰어난 7명의 장수 7본창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후쿠시마라는 장수가 점령하고 있는 그 안성의 죽주산성을 뺏어버립니다. 지금도 굉장히 큰 성입니다. 안성이 교통의 요지인 거 아시죠? 여러분, 황진이 안성을 뺏어버리니까 한양에서 일본군이 버텨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휴전하고 뒤로 군대를 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임진년만 놓고 보면 바다에서는 이순신이었고 육지에서는 황진이 혼자 다 했습니다. 아직 황진 이야기가 안 끝났습니다. 근데 미리 물어볼게요. 그런데 우리는 왜 황진을 모를까요? 왜 모를까요? 황진이 호남 사람이어서 그래요.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역사는 항상 현 시대에서 과거 역사를 해석하게 됩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미리 여쭤볼게요. 의병장 하면 가장 유명한 분이 누굽니까? 그냥 아무나 의병장 중에 이름 딱 임진왜란 때 의병장 곽지우. 물어볼게요. 곽지우가 뭐 했대요? 곽지우가 뭘 해서 그렇게 유명해요? 정암진 전투에서 일본군이 가는 길을 갈 때 잘못 꽂아가지고 곽지우를 따라다니는 의병 숫자 50명 불과합니다. 김면이라는 굉장히 훌륭한 의병장이 2,000명을 거느리고 있다. 그 병력을 곽지우에게 주니 곽지우가 병력이 생긴 거죠.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왜 곽지우는 유명할까요? 임진왜란사를 들여다보면 어떤 사람이 유명하냐? 1592년에 전쟁이 시작됐고 98년에 전쟁이 끝나기 때문에 전쟁 끝날 때까지 살아있냐 안 살아있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권율 살아있었고 곽지우 살아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마지막 전투에서 죽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초창기에 맹활약했다가 중간에 돌아가신 분들은 잊혀집니다. 그리고 살아남아서 그 기록에 어떻게 관여했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또 하나, 고향이 중요합니다. 곽지우의 고향은 경남 의령입니다. 삼성 이병철의 고향입니다. 황진의 고향은 남원입니다. 춘향이 말고 아는 사람 없죠. 내 고향에서 어떤 역사적 인물을 그 지역의 기업인이 아니면 그 지역이 큰 도시여서 예산이 많은 지역이 그 역사적 인물을 살려내고 키워내는 겁니다. 같은 장수황 씨로서도 할 말이 없습니다. 황진 같은 인물을 죽여놨던 건 진짜 이건 역사학계에서도 큰 잘못을 한 거죠. 자, 조금 더 가볼게요. 황진하고 곽지우 만남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의병장 이야기까지는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만 바다에서 전라도 수군들과 함께 이순신이 서해바다로 일본군이 돌아가는 걸 막았고 황진이 호남으로 육지로 침략해오는 고바야카와와 앙코쿠지를 막았기 때문에 호남이 유지되면서 전쟁이 장기전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호남에서 채경회라든지 김천일이라든지 고경명이라든지 의병 병력 수가 다른 지역과 비교 안 될 정도의 압도적인 의병들을 이끌고 그들이 큰 활약을 합니다. 물론 전쟁에서 패배하기도 하지만. 자, 우리가 임진왜란 3대 전투라고 하면 바다의 한산도 대첩, 나머지 두 개는요? 뭐요? 진주 대첩, 그 다음 행주 대첩, 김시민 장군과 권율 장군. 김시민 장군 존경합니다. 권율 장군, 자, 그냥 액면가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진주성에 있을 때 부산에서 한 번도 전투를 하지 않고 있었던 일본군 후방의 병력이 총만 좀 쏘면 되겠지 하고 진주성을 침략해 왔다가 3박 4일 정도 4박 5일인가 버틴 전투니까 김시민 장군 대단합니다. 근데 우리는 왜 성 안에서 싸워서 조금 승리하고 이겨내고 그러면 그걸 대단하게 볼까요? 성에서 싸우면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기록이 조금 더 풍부해질 수 있고 어디 야사이나 곡에서 싸우는 게 훨씬 위험한 거 아닙니까? 웅치이치는 기록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근데 좋습니다. 김시민 장군 인정할게요. 그럼 행주대첩은요? 벽제관 전투라고 해가지고 이호성의 명나라 군대를 일본군이 깨트리고 나서 행주까지 올라와 있었던 권율 장군을 포위합니다. 아주 쉽게 생각하고 갔는데 권율 장군이 단 하루 10시간 버틴 전투입니다. 그때 일본군 사상자 1000명 정도 나옵니다. 솔직히 대첩이라고 말하기는 좀 창피해요. 근데 이것도 권율의 승리냐? 권율은 그러니까 그래도 문신 출신이지만 싸우려는 의지는 대단하고 그건 박수 쳐줘야 됩니다. 권율 밑에 조경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행주 산성은 그냥 흑성이기 때문에 왜군이 기어 올라올 수 있으니 목책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조경이 권율에게 건의합니다. 권율이 야 전투를 치러야 되니 백성들 쉬게 해라. 조경이 목책을 만들지 않으면 피리패하고 우리 전면을 당합니다. 목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냥 군인들 쉬게 해라고 권율이 끝내 말을 안 듣습니다. 조경이 권율에게 쌍욕을 하고 하극상을 하면서 목책을 만듭니다. 그래서 행주성이 10시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근데 권율도 소인배는 아니에요. 주상전하에게 실은 조경이 목책을 만들어서 이길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행주성을 이야기했던 이유가 이걸 우리가 3대 대첩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한양에 있었던 일본군이 안성을 황진이 점령해버리고 충청 병마사 자리에 딱 있어버리니까 보급이 막히니까 명나라와 타협해가지고 후방을 쫓지 않겠다라고 해서 부산까지 전부 다 후퇴를 합니다. 부산까지 후퇴를 시켰는데 당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아까 진주성에서 김시민에게 패했던 게 분해서 당시 조선에 출정했던 모든 제장들에게 진주성 총공격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그냥 공격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당시 조선에 출정해 있던 장수들의 가족을 다 인질로 잡아버리고요. 진주성을 점령하지 못하면 너희 가족들 다 죽이고 모든 영지를 몰수하겠다라고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때 참전했던 그 유명한 모든 장수들, 실제로 세키가와라 전투에 서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이스다 미츠나리도 있었고요. 그 도간용으로 유명했던 일본의 그 드라마 주인공 막 아이고 이름도 생각 안 나네. 하여간 어마어마한 일본의 역사적 인물들이 다 모여서 진주성을 공격합니다. 근데 실은 1차 진주성 전투에서는 김시민 장군이 승리하고 나서 돌아가셔 버렸죠. 맞죠? 근데 아까 1차 진주성을 공격했던 일본군은 3만이었습니다. 행주성을 공격했던 일본군은 3만이었습니다. 두 번째 진주성을 공격했던 일본군은 10만입니다. 임진왜란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병력이 하나의 성을 공격한 겁니다. 선조는 명령을 내립니다. 당시 조선의 도원수 육군 참모총장이 돼 있는 원균에게 말 잘못했습니다. 권율에게 군대 몰고 들어가서 진주성을 지켜. 권율 명령 불복종합니다. 주변의 장수들이 곽지우를 부릅니다. 야 너 경상도 의병장이니까 진주성 들어가서 지켜. 진주성 들어가면 저거 어떻게 지키냐. 내 부하들 전쟁 경험 많은 친구들 다 죽는다. 어느 누구도 진주성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진주성을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호남 의병장들입니다. 김천일, 고경명의 아들 고경회, 그 다음 당시 경상 우도 병마사가 돼 있었던 담양 의병장입니까 광주 의병장입니까 헷갈립니다만 최경회. 이들은 왜 들어갈까요? 진주성이 뚫리면 서쪽으로 전라도가 뚫립니다. 북쪽으로 내려오는 걸 황진이 웅치지에서 막았고 남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걸 이순신이 바다에서 막았는데 경산도 쪽으로 뚫고 들어오는 진주성을 지켜내지 못하면 호남이 뚫리고 나라가 멸망당합니다. 호남 의병장들이 진주성으로 갑니다. 근데 이때 누군가가 자신과 진주성은 하등의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주성을 지키겠다고 나서는 이가 있었으니 누구겠습니까? 황진이 나섭니다. 충청도 병마사 황진이 자신을 따르는 모든 병력을 데리고 진주성으로 들어가니 기록에 다 있습니다. 진주성 백성들이 이제 우리는 살았다. 황진 장군이 왔으니 우리는 살았다. 황진이 진주성을 들어가서 지키겠다라고 하니 그날 밤에 누군가가 황진을 찾아옵니다. 곽재우가 찾아옵니다. 곽재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주성은 얼마든지 이룰 수 있지만 황진 당신 같은 장수가 저 성에서 죽을 수는 없다. 왜 이기지 못할 성으로 들어가서 싸우려고 합니까? 나랑 밖에서 싸웁시다. 그러니까 황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김천일 의병장 알죠? 김천일 완전 노인네입니다. 60이 넘어가지고 갑옷도 혼자 못 입습니다. 내가 김천일 어르신과 약속을 했는데 어찌 사내가 한 번 한 약속을 어기리요. 그리고 술 마시고 헤어집니다. 그 진주성으로 들어가는 황진을 바라보는 곽재우의 비겁한 거죠. 자, 군사 전략상 아니 권율이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명령 불복종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현명한 거 아닙니까? 곽재우가 자신의 전쟁 경험이 있는 부하들을 죽이기 싫어서 진주성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군사 전략적 차원으로
100번 이해할게요. 그런데 진주성에는 6,000명의 조선인 백성이 있었습니다. 권율하고 곽지우는 그 6천의 조선인 백성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전쟁 영웅일 수 있지만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죠. 백성을 버린 지휘관이 어떻게 존경을 받는단 말입니까? 그 백성을 지키러 황진과 김천일과 모두들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요, 임진란사를 통틀어서 최대 병력과 최고의 일본 장수들이 이 성을 점령하지 못하면 아예 자기 가족들 죽인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악을 쓰고 공격하는 그 진주성을 8일을 버팁니다. 아까 행주성 몇 시간이요? 10시간. 1차 진주성 전투 며칠? 4일. 3만 공격했을 때 4일. 10만이 공격했을 때 8일을 버틴다고요. 그 8일을 버티는 과정을 보면 눈물 납니다, 진짜. 그때 황진의 활약을 보면 이게 진짜 관운장이 이 조선 땅에 살았단 말이에요. 농담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바깥에서 일본군들이 큰 산을 쌓습니다. 그럼 성 안에도 큰 산을 쌓아서 같이 활도 쏘고 해야 될까, 높게. 그러면 이제 또 모래를 짊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백성들이 모래 짊어지는데 황진이 우통을 벗고 혼자 모래 주머니 2개씩 백성들 눈물을 흘리고 어떤 지역이 뭐 동쪽이 위험하다고 황진이 달려가면 해결되고. 그래서 일본 아이들이 8일째 패배하고 황진이 성 정문에 와가지고 이곳에서도 1000여 명 정도 죽었겠는데 라고 있는데 시체 더미 밑에 저격병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저격병이 황진에 향해서 조총을 쏘았고 황진이 그날 8일째 밤에 죽습니다. 그리고 9일째 진주성이 진짜 점령당합니다. 그리고 역사 기록에 다 있습니다. 진주성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누구나 하는 말이 황진장군께서 살아계셨으면 진주성은 버텼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패배한 전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진주성을 잘 모릅니다, 전투를. 그런데요, 그 진주성에서 승리했으면 일본군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호남 진격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호남 진격을 못해요? 일본군 4만 명이 죽거나 부상당해요. 황진은 죽으면서까지 호남을 지킵니다. 그래서 2차 진주성 전투 이후에 3년 반 휴전이 됩니다. 휴전을 만들어낸 게 또 황진이죠. 그래서 황진이 죽었을 때 실록 기록을 보면 조선의 장수 중에 고금의 중국 용장과 비견될 만한 유일한 사람이 황진뿐이었는데 그 황진이 죽어서 조야의 백성들이 슬퍼했다. 근데 전쟁이 8년이다 보니까 이 앞에 1년 기록은 옛날 기록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주성을 점령하고 무자비한 사륙이 행해지죠. 그 과정에 일본군 장수 1명 데리고 바다에 다이빙했던 여인 이름만 알아요. 농계만 합니다. 근데 농계와 함께 농계가 떨어진 곳으로 며칠 전에 떨어진 인물이 있었으니 황진과 의영제 사이입니다. 황진이 8일째 죽습니다. 9일째 김해부사. 제가 이렇게 헷갈릴 때는 우리 PD님하고 같이 이름이 뭐죠? 김해부사. 이종인 보세요. 이종 같이 하다 보니까 김해부사 이종인이 정삼품입니다. 이종인도 호남 사람입니다. 근데 이종인이 무력이 또 대단합니다. 자신의 형 황진이 죽는 걸 보죠. 마지막 날 9일째 성문이 뚫려서 죽는데 죽을 때도 그냥 죽지 않습니다. 일본군 2명을 같이 헤드락을 낍니다. 힘이 장사니까. 그러면서 일본군 2명을 껴안고 그 남강에 뛰어들면서 나 김해부사 이종인 이곳에서 죽노라. 근데 그 이종인은 기억 못하고 농계만 기억해요. 근데 이 농계도 호남 여인입니다. 왜? 농계의 남편이 아까 이야기한 호남 의병장 최경회입니다. 이 모든 호남의 역사가 전부 다 경상도 역사 작업에 의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경상도 지역을 빛내는 인물들로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 측면이 강하죠. 그래서 이제 황진을 제가 이렇게 많이 알리는 역할을 했고 그래서 황진 영화도 그 황진 영화를 실은 저와 함께 만들고 싶다고 제작사 사장님이 찾아오셨으나 제가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시나리오까지 제가 같이 봐드리고 지금 그렇게 해서 황진 영화가 곧 준비 중인데 그래서 지금 젊은 아이들 사이에서는 역사 좋아하는 친구들 사이에서는 황진이 지금 꽤 알려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년 반 정도 휴전이 있었다가 7천량에서 원균이 패하면서 다시 정유재란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원균은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정말 우리 역사상 최악의 빌런이 맞습니다. 진짜 맞습니다. 이게 원균을 옹호하는 사람들 거의 정신병자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원균을 비난하고 평택에 원균 기념관을 짓고 원균 문화 뭐 벨트를 만들고 그래서 그걸로 죽어라고 비난했다가 원균 집안으로부터 제가 소송당했습니다. 근데 원균 집안의 소송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너는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을 원균이라고 비교해? 원균 후손으로서 기분이 나쁘다고 소송 들어왔습니다. 진짜입니다. 팩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7천량에서 원균이 패하고 나서 이제 바다가 뚫려버렸죠. 서해 바다로 돌아갈 수 있죠, 일본군이. 근데 일본은 어디부터 들어옵니까? 육지로 이제 호남부터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게 정유재란입니다. 근데 정유재란은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고 분노감에 차서 다시 전쟁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전에 임진왜란 초반기에 동래성이나 부산성 빼놓고는 사륙이 별로 없었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그 도의 책임자가 자기 백성이 될 수 있으니까 조선인들을 잘 우대했단 말이죠. 그런데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7천량에서 원균이 패배하고 조선 수군을 괴멸시키고 난 다음에 호남 침략을 명령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조선인은 다 죽여라. 그래서 조선인은 다 죽입니다. 그때 다 죽은 게 또 호남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선인을 죽였음을 증명해라. 코하고 기를 베죠. 그래서 일본에 가면 13만 개 귀무덤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 전부 호남 사람 기입니다. 이래도 임진왜란이 호남과 일본과의 전쟁이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순신이 12척으로 명량해서 다시 서해바다로 돌아가려는 일본군을 막아내면서 나라를 다시 한번 살려내죠. 그러니 얼마나 또 이순신은 대단합니까? 이렇게 임진왜란 때 호남 때문에 애를 먹었던 일본군들이 근대기에 조선을 침략하려고 하는데 호남에서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호남의 동학 농민군을 진압하고 나중에 1907년에 고종이 퇴위당하고 군대 예산 때문에 항일의병, 을미을사, 정미의병 중에 가장 규모가 큰 게 정미의병이죠. 그 정미의병이 1907년이고 서울진공작전 실패하고 전국 각지로 돌아가는데 이걸요 지금 교과서에는 일본의 남한 대토벌로 공부시키는데 이것도 쿨합니다. 호남 대토벌이죠. 일본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임진왜란 때부터 호남에 대한 공포감이 분명히 있었고 그래서 정미의병 때 호남에 있는 의병을 어떻게 소탕하냐면 이 아무래도 한반도는 좁잖아요. 완전히 토끼몰이 하듯이 북동 지역부터 남서로 아주 경찰들이 일렬 행대하면서 쓸고 가는데요. 의병장이 나오는 호남의 마을은 다 불태워버리고 다 가족들 몰살시켜버리고 그래서 당시 호남의 인구가 또 상당히 줍니다. 상당히 줄고 그래서 당시 수레정이라고 해서 잠수함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수레정까지 바다에 쌓아놓으면서 완전히 토끼몰이 해가지고 호남의 의병들을 완전히 정말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게 1909년입니다. 1909년에 호남 대토벌 해놓고 나라 집어삼킨 게 1910년에 한일병합조약입니다. 그리고 이제 1929년에 광주학생운동 그리고 1980년에 5.18 광주민주화운동까지 제가 호남 사람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호남은 역사 속에서 항상 정도를 비켜난 적이 없었다라는 말씀과 더불어 오늘 강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떠나리나라